운이란 무엇일까요?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운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탓합니다. 남의 운을 부러워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운칠 기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는 것이지 재주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운칠기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의 덕을 본 당사자들이 아니라 잘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한 일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일을 잘해놓고 스스로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별로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잘된 사람들을 두고 배 아픈 사람들이 마지못해 꺼내는 칭찬도 아닌 욕도 아닌 애매한 그 어느 지점의 말이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 운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정신과 의사의 시각으로 정리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삼독에서 펴낸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정신과 의사 토미가 운에 대해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책까지 쓰게 된 계기를 서문에 있는 글을 통해 먼저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운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죠? 저는 15년간 15만 명 이상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운이란 무엇일까? 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따로 있는 걸까? 운명이란 게 있다 없다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정신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표에 맞게 또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행동과 생각이라니 뻔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생각이란 건 어느 때고 비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처음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대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걱정거리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아지고 싶은 것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 좋은 사람이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충분히 인지행동요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사위 숫자가 무한히 연속해서 1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소하게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는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일정 확률로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노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될 거야 라는 사고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운 탓으로 돌려버리고 말죠. 타고난 운의 여부를 떠나서 저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운을 만드는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운 좋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그들의 공통점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럼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은 똑같은 확률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27세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사람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축하해주니 고맙긴 한데 한편으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축하한다는 말의 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운이 좋았나 보네. 경쟁률 치열하던데 네가 무슨 수로 거길 들어간 거야? 거기 윗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등등요. 정말 밤잠 줄여가며 애써서 취업에 성공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 제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A씨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 6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에 응시할 때도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각 회사에 맞게 프로필과 소개서를 다시 썼고요. 특히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오래전부터 입사하고 싶었던 곳이라 최근 업계 동향과 신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영상 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죠. A씨는 절대 운이나 누군가의 덕을 보고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입니다. 낚시할 때를 떠올려 볼까요? 모든 물고기에 같은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와 시간이 따로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멀리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이렇게 자주 투덜대고 있다면 본인을 먼저 돌아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상 성공하지 못하니 자신은 운이 안 좋다고 남 탓을 하며 고개를 젓고 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포인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나는 된다, 잘 된다, 믿고 행동하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결과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정을 먼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그물을 잔뜩 쳐놓으면 물고기가 적어도 한 마리는 잡힙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적절한 장소에 그물을 놓았나요? 아니, 그물을 제대로 놓은 적이 있기라도 한가요? 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투덜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을 따지는 것도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방어기제는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이트 박사가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가공해서 괴로움을 완화하는 마음의 작용이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어기제 중에 반동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동형성은 자신의 기분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균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좋아하는 아이에게 일부러 장난을 치는 행동을 반동형성이라고 합니다. 도피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도망치는 방어기제입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도 공부하지 않고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갖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해 날마다 스트레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탓, 무엇무엇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해가 조금 가나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운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기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는 걸 마냥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남 탓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도망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마냥 남 탓만 하다 보면 반대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성공했을 때도 운이 좋은 것일 뿐이라며 무시해버릴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촉을 믿어도 될까요? 그 사람은 촉이 좋아. 내 직감에 따르면 말이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촉, 직감.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직감은 의식화되지 않은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감은 보통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책을 생각하고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감이 뛰어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때 상황과 비슷하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두뇌를 스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감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다양하고 비슷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비슷한 사례를 많이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결정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직감을 따르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패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실패했으니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 라는 경험치를 축적하게 됩니다. 타인이 결정하는 것은 내 경험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점인지 직감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위치, 이런 인테리어, 이런 고객층이라면 대부분 맛있다라는 정보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곳에 가도 이런 음식점의 요리는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라고 직감이 활동하게 됩니다. 직감의 힘은 그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발현됩니다.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운을 여는 법.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흐름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말 안에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힌트는 지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끼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으세요.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법은 흐름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 라며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되어야 해 라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뭐 딱히 잠이 안 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어느새 잠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한다.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국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합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리저리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러보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운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귀를 틀어막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하면 망한대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 탓만 하는 사람 옆에서 잘 될 가능성은 낮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운을 갖고 오는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오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운이 나쁘다는 것은 행운이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 다른 이견이 있을까요?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 그리고 행동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